자, 안녕하세요. 우리 용원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중단원 마무리하기 열심히 공부한 거 부족한 부분.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자, 2차 함수와 그 x축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우리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기로 했죠. 그죠? 자,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고, x축이라는 것은 항상 y의 값이 0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식의 y자리에 0을 넣게 되는 결과, 그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y자리에 0을 넣어보면,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라. 자, 0보다 크다? 그러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회. 그렇다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2번도 똑같이 갑시다. y자리에 0을 넣읍시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0에서 판별식을 생각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판별식이 0이면 2차 방정식에는 하나가 되는 거고,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점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y자리에 똑같이 0을 넣읍시다. 2x 빼기 5는 0이다. 판별식 d는, 자, x의 개수가 짝수네. 그럼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는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방정식에 해가 없으니까 교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쪽에 있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함수식에서 y의 값이 서로 똑같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위치 관계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교점은 항상 두 교점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똑같다. 즉 y를 같게 두고 남는 x에 대한 식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우리가 찾을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가 되었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x제곱 빼기 x가 오른쪽 x 더하기 1과 똑같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다. 자,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2가 돼서 0보다 크네요. 그럼 해석을 하자.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따라서 이 2차 함수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똑같이 y를 없애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x 빼기 3이랑 같더라. 식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에 이 2차 방정식은, 자, 우리 판별식을 써도 좋지만 처음부터 바로 완전 제곱식 이꼴 0이 돼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게 눈에 보여. 판별식을 안 써도 충분히 중근이라는 게 보인다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가로 2번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y 똑같게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다. 자, 모든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겠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0이다. 자, 판별식을 씁시다. 나는 해의 개수가 궁금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네. 0보다 작네.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될까? 실근이 없다. 그러면 가로 3번과 같이 이차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방정식으로 엮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방향까지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로 2번 문제, 위에 있는 2번 문제에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물었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물었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몇 개? 그렇지. 교점이 없게 된다. 그러면 y가 같다라고 뒀을 때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라고 만들어지는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네. 다 끝났네.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빼기 a는 0이 돼서 자, 해가 없어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며? 4분의 d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계산하면 정리할게 4 빼기 2 더하기 2a네. 2 더하기 2a네.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찾을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주겠죠. 4번입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범위가 제한이 없을 때랑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게 풀었습니다. 범위가 제한이 없을 때는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서 그 좌표의 y의 값이 바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정하게 됐죠.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때 이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을 결정했고 이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을 결정했어요. 그 생각 그대로 문제 1번을 풀어봅시다. 꼭지점이 필요하네. y는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죠.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 그래야 식이 똑같으니까. 자, 정리하면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빼기 3 마이너스. 끝났네. 자, 정답 다 나왔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고 그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만 갖는다? 최소값만 갖는다. 그게 누굴까? 꼭지점의 y좌표. 따라서 1번 문제의 최대값은 아래로 볼록인 녀석의 최대값은 없다. 그러면 최소값은 뭘까? 그렇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가로 2번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갑시다.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 가로를 벗기고 나오면 요래 되지. 나는 최소값이 궁금해. 혹은 최대값이 궁금해.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의 y좌표. 이 11이 뭐가 될까? 그렇지.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인 함수의 꼭지점이 무엇을 결정한다? 최대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로 2번은 최대값이 11인 거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5번이 위에 풀었던 4번 문제와 똑같은데 범위만 달라졌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가보자. 어쨌든 꼭지점은 필요하다. 조금 더 빨리 갈게. x 빼기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씩 될 거야. 자, 한 방에 안 되는 사람은 위에 풀었던 것처럼 반의 제곱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가 되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다시 한번 꼭지점의 좌표는 2 콤마 마이너스 2지? 2 콤마 2죠? 그럼 봐. x값이라는 거는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의 x의 범위 1과 3 사이에 어떤 2가 여기 쏙 들어가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 2, 2라는 거 안에서 이 2가 원래는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얘 2가 최소값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2가 이 범위 안에 쏙 들어있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야. 원래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전히 최소값이 되어줘라. 그러면 최대값은 누구실까 생각을 해봐. 조금 빠르게 가는 거야.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이차함수는 대칭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까지는 3칸만큼 가고 3까지는 1칸 가.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오른쪽으로 1칸 갈 때보다 왼쪽으로 3칸 갈 때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누가 될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꼭지점의 x좌표보다 아니네.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2였고 x의 왼쪽 끝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칸만큼 벌어진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1 더하기 4 더하기 6은 11이 되어서 최대값은 1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2번 풀어보자. 2번도 똑같이 계산합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고 반의 제곱 9가 더 필요하고 없던 9가 있었으니까 빼자. 그러면 마이너스 3개만 들고 와라. x 빼기 3의 제곱이고 더하기 13이다. 확인 또 합시다. 나는 x가 3일 때 y좌표가 13이야. 그러면 x 이꼴 3이라는 지점이 어디 있냐를 생각해보면 0과 2 사이에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꼭지점을 갖고 있어. 위로 볼록인 함수. 자, 그러면 과연 2에서와 0 사이에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녀석이 아무런 의미를 안 갖게 되고 이 아래에서만 함수값을 갖게 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꼭지점의 좌표 3,13에서 13이 최대값 역할을 못한다고. 그럼 어디서 가질까? 꼭지점의 가까운 쪽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즉 x가 2일 때 꼭지점에서 먼 쪽 x 이꼴 0에서 최소값을 갖네. 다 됐네. 그럼 2번 정답을 해보자. 첫 번째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대값은 못 갖는다. 대신 얼마일 때? 2일 때. 2일 때 x자리에 x자리에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3이 되어서 1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최소값은요, x가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어질 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실제로 0을 넣어버리면 그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10이 최소 4가 돼줍니다. 6번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해석을 잘 해보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 자, 그럼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일 테니까 여기에 0을 넣어보라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한 개.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따라서 x의 개수가 짝수네.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되길 원하는 거지.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a로 묶어버릴까? 그럼 a 빼기 1은 0이 돼서 우리가 찾을 a는 0 또는 1이 돼서 모든 a 값의 합은 0 플러스 1, 1이 정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2,0과 b, 0에서 만날 때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 x축과의 교점을 물었어. 자, 우리 x축과의 교점은 말 안 해줬어도 y의 값이 무조건 0이 돼줄 거야. 그래서 y의 값이 둘 다 0이야. 그러면 원래라면 위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안에 y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똑같았지. 자, 개수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썼는데 지금은 개수는 두 개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대신 그 교점의 값,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b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줬다고. 이게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y값이 늘 0이었어. 그때 y가 0이 될 때 이 식을 만족한 x의 값이 우리가 찾을 교점의 x좌표였잖아. 그럼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2와 b가 된다는 얘기지. 맞니? 자, 그럼 이제 난 대입할까? 아니지.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지. 두 근을 내가 알고 있다면 방정식을 찾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왜?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할 수 있었고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a분의 c로 계산할 수 있었지. 한번 볼래?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두 근의 합. a분의 c 이게 두 근의 곱. 그럼 다 끝났잖아. 2번 식을 보면 b 값이 5인 거 보이고 1번 식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마이너스 a니까 a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 따라서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2가 정답이 돼주겠죠. 자, 8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a, b 값을 물었다. 자, 7번 문제랑 똑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y의 값이 똑같다라고 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따졌다고. 개수가 궁금할 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야? 교점이 두 개라는 걸 가르쳐줬고 x좌표의 합과 곱을 가르쳐줬어. 아, 많이 들어봤다. 합과 곱.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 똑같은 방법으로 가보자고. y의 값이 똑같다라고 두고 우린 교점을 찾을 거야.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b랑 같아라. 식 정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의 x에 4 빼기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 다시 한 번 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 그들의 합이 4고 곱이 3이래. 이들의 합이 4고 곱이 3이라는 거야. 그럼 다 됐네.
첫 번째, 두군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와 베타를 해라고 하면 합이 4래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4라는 거지. 정리해보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곱은 문제선 3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 a분의 c를 계산해라. 식 조금 더 정리해보자. 4 빼기 b는 6이 돼서 b 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주겠죠. 그럼 다 됐네.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를 곱해라. 22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9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또 새로운 2차 함수의 그래프와는 이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물었다. 정보가 두 가지죠. 이 직선이 얘랑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근데 얘랑은 안 만난대. 포인트가 보이니? 두 점에서 만난다. y를 똑같이 뒀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안 만난다. y를 같게 뒀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개수니까. 자, 첫 번째 y 똑같이 두면 쓱쓱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x 더하기 k랑 같아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빼기 k가 0이다. 자, 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길 원해.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길 원하는 거지. 그럼 써.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 c 계산하면 9 빼기 8 더하기 4k 4k 더하기 1이 어떻게? 0보다 크길 원한다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길 원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식 2차 함수와 이게 해를 찾고 싶은데 2x 더하기 3이 직선 x 더하기 k랑 같아라. 방정식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야지 얘와 얘가 만나지 않을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C다. 정리하면 1 빼기 12 더하기 4K 4K 빼기 11이네. 얘가 0보다 작아야지. 해가 없어야지 만나지 않는 거잖아. 따라서 K는 4분의 11보다 작다가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할 K 값의 범위는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K는 4분의 11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x가 0과 4 사이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란다. 자, 우리 앞에서 풀어본 문제와 매우 유사해. 범위가 재현되어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거든. 그런데 함수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줬네. 아주 나빴어. 그지? 정확하게 안 가르쳐줬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또 그 차를 구하란다. 자,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보자고. 어떻게 계산했니? 2차 함수의 최대 제곱값은 완전 제곱으로 먼저 고치고 출발했지? 반의 제곱 더하고 빼라.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들고 오면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8 더하기 k다. 끝.
꼭지점은 3, K 빼기 18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돼?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이 과연 주어진 범위 안쪽에 들어있냐를 확인해 보면 어떻니? 들어있지? 아, 그러면 3일 때 꼭지점 K 빼기 18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거라서 당연하게 축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3일 때 k 빼기 18이 돼준다고. 자, 그러면 최대값은 누굴까? 꼭지점이 3에 있었어. 그죠? 꼭지점이 3에 있으니까 나는 3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0과 4 중에서 더 멀리 떨어진 3 쪽이 더욱더 높은 부분으로, 아니죠, 더 멀리 떨어진 0 쪽이 3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올라갈 거라고. 1만큼 떨어진 4보다는 3만큼 떨어진 0자리가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 값이 얼마일까? k가 된다. 됐지. 정확한 값은 내가 모르더라도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운이 엄청 좋지? 뭘 구하랬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야. 더 큰 쪽에서 더 작은 쪽을 빼주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본 게 차잖아. 운 좋게 K 다 사라지네. 얼마만 남을까? 18만 남아서 정답은 18이 돼줍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쪽 벽면에 길이가 40m인 철망을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일 때 울타리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철망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이라고 얘기했죠. 이만큼의 길이가 40m래. 얘를 구부려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든대.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저기 닭을 가두고 있는 이런 울타리가 하나 만들어진대. 이런 울타리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 지금 그리고 있는 얘죠. 이 바닥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바닥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울타리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봐 달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훨씬 더 간편해진 것 같지. 일단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 이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이 참 많을 거고,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 바닥 직사각형의 넓이도 다 달라질 건데, 어떻게 만드는 게 바닥의 넓이가 가장 커지냐, 그때 가로 길이는 얼마고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이 기다란 철조망을 가지고 자르고 잘라서 울타리를 만들면 한 방에 최대가 되는 길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나는 이 철망을 3등분으로 낼 거야. 그때 똑같은 길이 2개는 가로가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세로로 만들어서 가로를 꽂고 세로를 꽂을 거야. 거꾸로 됐네. 세로를 두고 가로를 둘 거야. 얘가 거꾸로 됐다, 그죠? 이 부분이 세로 가로, 세 가로로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쪽 한쪽은 벽면이라고 했어. 벽면이면 철조망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거야.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든다고 했지. 그럼 생각해보자. 나는 길이가 필요해.
이 세로의 길이를 몰라. 얼마만큼 자를지 몰라. 그래서 x라고 두면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모르지. 또 모르지만 y라고 두면 곤란한 거야. 왜? 나는 설조망의 길이가 40인 거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40 중에서 세로의 역할하는 x를 2개를 뺀 이만큼이 가로가 된다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 건데 이 울타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줘야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넓이인 거야. 근데 우리 목표는 이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잖아. 자, 그럼 살펴볼까? x에 대한 2차식이네. 2차식의 최대값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2차 함수의 최대값. 그죠? 자, 그럼 찾아가 보자. 이 넓이를 정의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0x가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아주 많은 것들이 보였다.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 요래 되네. 그럼 마이너스 2에 x 빼기 10에 제곱에 더하기 200이야. 자, 이만큼 만든 식을 한 번 더 살펴봐봐. 이 식에서 우리 목표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자, 가로의 길이는 40 빼기 2x인데 그때 세로의 길이가 x야. 세로가 정해지면 가로의 길이도 정해진다고. 그럼 이 식 가만해볼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언제 최대가 될지를 물었으면 x값이 얼마일 때? 그렇지, x값이 10일 때 최대가 된다고. 그죠? 자, x값이 10일 때 최대가 되는데 지금 내가 10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2차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제한이 없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x라는 것은 주어진 철망을 자른 길이거든. 그러니까 40보다는 작은 게 분명해. 그러면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는 뭘 챙겨야 될까? 가로의 길이 40 빼기 2x가 세로의 길이 x보다 커야 되니까 3x는 40보다 작아야 되고 x는 3분의 40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즉 13점 얼마보다는 작은 값이 x의 범위인 거야. 자, 째수네, 째수. 근데 우리가 꼭지점으로 잡았던 x의 값, 최대가 되는 x의 값은 10으로 지금 예상을 했잖아. 이 범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틀림없네. x의 값이 얼마일 때? 10일 때 최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할 가로의 길이는 x자리에 10을 넣어버리면 20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10이 돼주겠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발전 문제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항의 개수 1인 메모하고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랬다. 점의 개수가 아니고 좌표를 구하랬지? 그럼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해를 직접 구하란 얘기야.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했다. 자, 축을 가르쳐주는 것은 함수식을 다 가르쳐준 거야.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지? 그럼 축이 2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만들어지지? 그 뒤에 부분은 꼭 지점이 결정될 부분. 아직 모르니까 k라고 한번 더 보자. 그죠? 자, 큰 걸 가르쳐줬지. 거기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 이게 뭐야?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은 중근을 갖는데 한 개의 해를 갖는데 이해되니? 자,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로 접근하면 2차 함수의 y자리 얼마 들어간?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래. 한 번 더 얘기하자.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이 몇 개? 한 개란 얘기야. 그림을 한번 그려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축이 x는 2야. 그런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이 한 개라는 거야. 자, 함수값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x의 좌표는 보통 이렇게 쌍으로 두 개씩 나타났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되게 특별하잖아. 어디에서만 한 점에서 만날까? 그렇지. 꼭지점에서만 가로로 쭉 선을 그어주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y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 x가 2일 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뭘 가르쳐 준 거야? 꼭지점을 가르쳐 준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식은 x 빼기 2의 제곱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이 식이 된다고. 됐니? 다 끝났네. 오른쪽으로 쭉 식을 넘겨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는 식을 전개해볼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되고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물었어. 자, x축 y값이 얼마였니? 0이었지. 따라서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우리가 찾을 x의 값이 돼준다. 아이고야, 또 실수했네. 이게 5가 아니고 3이 돼줘야겠지. 그죠? 좌측에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5가 아니고 3일 거야. 다 됐어. 이걸 만족한 x의 값. 우리는 좀 이제 인수분해 안 해줘도 충분히 찾을 능력 되지. x의 값 1 또는 x의 값 3. 그래서 우리가 찾을 좌표는 모두 구하면 1,0과 3,0이 정답이 돼주겠네요. 자, 13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뒤에 건 읽어볼 필요도 없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가르쳐 놓고는 기억, 니은, 디귿 물어봤다.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함수식에서 y 자리에 0을 넣은 이 자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2개. 실근 2개. 그럼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겠지. 해가 2개니까 0보다 커야겠지. 자, 이게 어디 있노? 기억에 있네. 기억 오케이. 니은? 아, 니은 좀 헷갈려.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디귿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자. x의 범위가 0부터 a 사이일 때 최소값을 물었어. 디귿은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범위를 가르쳐 주었을 때는 주어진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찾는 게 일이었다고. 그래서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ax. 자, a의 값은 모르지만 그대로 해보자.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빼기 반의 제곱을 해보자. 그때 이 앞에 거만 들고 오면 x 빼기 2분의 a제곱이 되고 뒷부분 맞아 정리해주면 b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된다. 자, 다 됐다. 지금 꼭지점이 x좌표가 얼마야? 2분의 a잖아.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면 x의 값이 2분의 a일 때 원래라면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이렇게 될 건데 범위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여기가 x가 얼마? 2분의 a일 때 x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를 했어. 자, 0은 이쪽에 있겠네. 2분의 1보다 작겠지? a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x 이꼴 0과 x 이꼴 a를 기준으로 주어진 이 참수의 그래프가 잘릴 거래. 그 잘릴 거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할 것은 최소값이야. 더 작은 쪽. 한번 바라봐봐. 더 큰 쪽은 최대값은 너무 뻔해. 원래 꼭 지점이 최대값인데 최소는 과연 좌표축에서 왼쪽 오른쪽 중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어딘지를 생각하라는 거지. 누구니? 0이 더 많이 떨어졌을까? A가 더 많이 떨어졌을까? 똑같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최소값은 X자리에 0을 넣으란 얘기야? A를 넣으란 얘기야? 그렇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따라서 디귿을 마저 계산하면 우리가 찾을 최소값은 F0을 계산하자.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F0은 B가 되고 이게 우리가 찾을 최소값이 돼준다. 디귿은 맞는 얘기겠네. 자, 문제는 니은인데 B와 A에 대한 조건을 별로 가르쳐준 게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얘밖에 없지. 얘. A제곱과 4B의 합은 0보다 크고 그걸 이용해서 B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하라고 했어.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자, 막연하지만 한번 봐라. 이 식을 통해서 나는 B값만 구하고 싶어. 그래서 4B가 마이너스 A제곱보다 크다. B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보다 크다. 라는 이 정도의 정보만 우리가 얻어낸 거라고. 그죠? 자, 그럼 비교해봐. A가 양수래, 양수. 양수와 상관없이 A제곱이면 A가 0만 아니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 부분은 뭘까? 음수겠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할 B는 어떠한 값인지 몰라도 음수보다 크게 되는 거야. 음수보다 크다. 자, 어떠한 음수인지 몰라도 이거는 모든 음수가 아니야. 특정한 하나의 값이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0.5와 같은. 그런 음수보다 큰 B값은 항상 0보다 크냐를 물었지. 어떨까? 클 수야 있지. 어떤 음수보다 큰 B값이라면 0보다 클 수야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디귿은 항상 맞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니은은 틀린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음수로 음수보다 큰 B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땡. 그래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기역과 디귿만 되겠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를 해결을 해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 직사각형의 두 점 AB는 여기 있네. X축 위에 있고 두 점 CD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네.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C와 D가 있네. 직사각형 ABCD. 아, 직사각형이란다. 이 직사각형 ABCD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어. 자, 마지막 질문에 한 번 더 체크하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다. 자, 길이가 막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X축 위를 움직이는 AB가 어디 있는지 따라서 직사각형의 모양과 넓이는 서로 달라질 거야. 그래서 AB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니까 AB의 위치를 미지수로 잡고 출발하는 게 되게 좋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보자.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 위에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들을 표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A가 있냐? 얘를
a,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a,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그렇지 a겠지. 이차함수잖아. 임차함수는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양쪽 대칭. 그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a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까? 그렇지. 얘도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끝에 있는 점이 누군지 말하면 점비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0과 6에서 만나네. 그럼 여기가 6이라는 얘기네. 그럼 점비의 좌표는 얼마일까? 6에서 a만큼 빼면 이만큼이겠지. 그치? 자, 한번 생각해봐. 지금 좌표를 구했지만 우리 목표는 둘레의 길이야. 둘레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길이가 벌써 나왔네. 왜? 전체 길이가 얼마였는데? 6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도 a이고 이만큼도 a니까 a를 두 번 도려내야겠네. 그래서 얘는 6 빼기 2a가 가로의 길이네. 자, 이제 세로만 구하면 돼.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세로인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점 A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간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처음에 얘기했잖아. C와 D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고 A, B, C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A와 D는 X좌표가 똑같아. A, X좌표가 뭐야? A지. 따라서 점 D에 Y좌표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찾을 높이다. 자, X자리에 A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높이면서 세로가 되겠지. 그럼 다 푼 거 보이나? 우리가 찾을 둘레는 가로와 세로의 두 배인데 가로의 길이가 6 빼기 2A라고 했고 세로의 길이는 6A 빼기 A제곱이야. 한 번 더 정리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 더하기 6이지. 야, 얘 최대값을 물었어. 이 식의 최대값을 물었다고.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대값 2차 함수로 봐라. 자, 그럼 정리하자.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6이지. 고치자. 완전 제곱식 고치기 위해서 1창의 개수의 반에 제곱이 필요했다. 없던 4였다. 빼주고 원래 마이너스 6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만큼만 들고 와주면 A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와 곱하면 옳지. 플러스 20이 된다. 그럼 다 됐네. 구하라는 게 뭐야?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지. x가 2일 때 꼭지점의 좌표 20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함부로 2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곤란해. 왜? a의 값이 2가 될 수 있어야지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지. 위로 볼록이니까. 그죠? 자, a의 값이 2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a를 뭘로 잡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 여기 a가 있거든. 이 a는 점 a와 b와 c와 d가 만들어지기 위한 첫 출발이야. 뭐만 만들어지면 돼? 직사각형만 만들어지면 되거든. 그러면 이 a가 여기에 이 정도로 딱 끊기고 b가 여기 오다가 이 정도로 딱 끊기면 어쨌든 직사각형은 만들어지는데 A의 위치가 이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넘어서 버리면 그림이 요상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A라는 것은 직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 위치까지는 가면 안 된다. 0과 3 사이가 A의 범위일 거야. 그러면 A가 2가 되면 괜찮나? 괜찮지.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돼주겠네. 그쵸? 아무런 의심 없이 최대값을 20이라고 해도 되겠다.